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지리 최적화에 대해서 실제 마리아 DBA라고 하는 DBMS가 어떻게 지리를 최적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DB에서 지리가 들어오면 그 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비용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적의 실행 플랜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교재에서 지리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이 특정 그 오라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라든가 지금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리아 DB라든가 이런 각 DBMS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리 최적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 배운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마리아 DB에서 어떻게 지리 최적화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살펴본다. 그리고 그 마리아 DB가 최적화한 그 실행 플랜을 확인을 해서 그 실행 플랜이 정말 제일 작은 방법이 제일 짧은 방법인지 아니면 혹시 어, 현재 상황보다도 조금 더 저장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소위 성능 튜닝을 할 때 이 실행 지리 DBMS가 지리 최적화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품들의 지리 최적화들이 어떻게 실행됐는가 하는 그 실행 플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DB를 사례로 해서 최적화는 어떻게 하며 그 최적화된 실행 플랜을 보고 성능 튜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마리아 DB라고 하는 특정 제품의 지리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 DB라고 하는 이 DBMS가 지리를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지리의 실행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용자가 마리아 DBMS에 지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지리에 대해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 지리가 그 SQL 문이 어떤 문장이냐, 무슨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 지리의 내용을 각각의 요소별로 분할을 해서 그것을 내부적인 어떤 그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지리의 분석 결과를 내부적인 구조로 표현한 것을 파스 추리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파스 추리에 지리의 각 코맨드와 그 위에 연산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내용에 들어 있어서 이 파스 추리를 보게 되면 지리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 사람들의 SQL문을 받아서 파스 추리 형태로 일단 파싱해서 파스 추리를 만드는 과정, 이게 첫 번째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지리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같은 지리라 하더라도 같은 코맨드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쭉 따져보고 각 경우의 수별로 비용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비용이 제일 작게 걸리는 최적화된 실행 플랜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최적화 과정이죠. 이렇게 이제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실행 계획에 맞춰서 지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실행 계획에 따라서
스토리지 엔진,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파일이나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실행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DB가 내부적으로 질의를 최적화할 텐데 어떤 경우의 수들을 검토해 봐서 어떤 경우의 수들을 검토하고 그 경우의 수들의 비용이 어떻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실행 계획을 최적화된 플랜이다 라고 선택했는가 하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최적화된 실행 플랜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 실행 플랜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튜닝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하고 튜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리아 DBMS가 하나의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으로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질의 최적화 과정이죠. 그 질의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비용을 따져보고 그 비용 중에서 제일 작게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는 플랜을 이제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질의 최적화 과정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의 처리의 과정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단계가 질의 최적화 단계죠. 이 질의 최적화가 이제 최종의 실행 플랜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최적화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어떤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마리아 DBMS에서 최적화 단계에서 하는 최적화의 내용이 되겠죠. 우선 이제 그 SQL 문의 그 문장의 그 파스 추리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어떤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일단은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연산들을 질의를 변형시켜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질의로 일단 질의를 변화시키는 질의를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에 일단 1차적인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질의문 안에 조인이 여러 번 존재하면 조인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조인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인을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조인의 순서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결정이 되면 이제 각 릴레이션의 각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터플을 선택한다든가 그리고 그 테이블들을 어떻게 조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따져봅니다. 이렇게 할 때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통계 정보, 카탈로그의 테이블의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비용을 따져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질의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어떻게 스캔할 것이냐. 우리가 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골라내는 셀렉트 연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풀 테이블을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스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이런 등등의 그 셀렉션하는 그 경우의 수들이 있었죠. 이런 경우의 수들을 따져서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카탈로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비용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인이 있다 그러면 조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테이블들을 네스티드 룹 조인을 사용할 건지, 소트 머지 조인을 사용할 건지, 인덱스를 사용해서 조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비용이 작게 걸리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의를 처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처리의 중간 결과 임시 테이블을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 테이블 저장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 요게 마리아DB에서 질이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주로 요 셀렉션이나 조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의 수들을 따져보고 비용을 계산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이 마리아DB 최적화 단계에 더 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그림은 마리아DB의 최적화기, 옵티마이저, 최적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최적화 단계의 구성 요소, 최적화 단계의 작업의 내용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사용자 질의를 받아서 파싱을 했다고 치고, 그 파싱된 그 문장에서 이제 최적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최적화를 할 때 먼저 질의 변환 방법을 통해서 질의를 좀 복잡한 걸 좀 바꾼다든가 순서를 좀 바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질의 변환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시간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환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런 다음에 그 질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나누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에스티메이터라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교재에서 얘기하자면 셀렉티비티, 선택도라든가 어떤 테이블에서의 선택도라든가, 혹은 이제 조인 셀렉티비티, 조인 선택도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작게 걸리는가 하는 것을 비용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비용이 제일 작게 걸리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최적의 실행 방법, 그 실행 방법이 이제 그 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실행 계획이 되겠죠. 그 실행 계획을 생성을 이제 해주면, 요 실행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이제 질의 처리해서 이제 실제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DB가 최적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용 기반의 최적화에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죠.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쿼리 변환을 통해서 쿼리의 어떤 순서라든가 어떤 표현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최적화를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요거는 앞에 교재에서 얘기했던 경험적 최적화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적 최적화로 간단히 최적화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용 기반을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의 실행 계획을 하나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DB의 옵티마이저의 처리 단계, 옵티마이저의 구성 모듈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이제 그 마리아DB가 어떻게 그 최적화하는가 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 마리아DB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처리하는 그 경우의 수, 아까 가운데서 보셨던 이 옵티마이저가 어떤 질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실행 방법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마리아DB가 사용하는, 마리아DB가 고려하는 그 처리의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이 셀렉트 연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터플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경우의 수들을 쭉 설명드렸는데, 책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이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마리아DB가 사용하는 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조인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라고 하는 조인 방법이 책에서
네스티드 루프 조인, 인덱스 조인, 소트 뭐지 정렬 합병 조인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마리아DB에서 처리하는 조인의 방법들, 그 조인의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책에서 설명했던 것보다는 방법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DB에서 사용하는 이 셀렉트 연산에 대한 처리의 경우의 수, 조인의 방법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런 경우의 수들을 따져서 비용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행 계획, 마리아DB가 선택했던 실행 계획을 이해하시려면 이 마리아DB 실행 계획이라는 것은 셀렉트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조인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리고 이 연산들을 어떤 순서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마리아DB가 사용하는 셀렉트, 즉 테이블에 대한 어떤 터프를 가지고 오는 방법, 조인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셀렉트에 대한 테이블에서 터프를 가지고 오는 방법, 그 다음에 조인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